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인간 존중 경영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한 400만 명 정도가 학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실이라든가 거기 가보시면 철벽, 군용, 고문실 등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요. 그 사망자들의 유품들을 보면 참 도저히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울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연합군에 의해서 그 당시에 공장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간수는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잿더미를 저쪽 건너편으로 옮기고 그 다음 날은 잿더미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도록 일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전류가 흐르는 담으로 돌진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으로 총살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한테 이 무의미한 노동은 우리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나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클랜드 요양원의 미국의 커클랜드 요양원의 사례입니다. 이 동네는 부유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음식이 짜다, 맛없다부터 시작해서 왜 맨날 똑같은 음식이냐, 그 다음에 청소는 왜 제대로 안 돼 있느냐 등등 불평불만이 요양원 노인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새로 온 요양원장이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몇 분씩 팀을 짜가지고 이 꽃을 가꾸도록 하고 제일 잘 가꾼 꽃 팀한테는 선정해가지고 상을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불평불만이 싹 없어졌다 그래요. 그 운동하고 운동도 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누워 있고 앉아서 뭐 신문이나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꽃을 키운다는 보람과 함께 웃음꽃이 말 그대로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직원들이 재미와 보람, 돈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수용소 케이스를 봤듯이 일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을 때는 그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 경영진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존경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나 승진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 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래 비전이 없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 기업의 조직의 어떤 목표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망이 발달하는 것을 갖다가 직원들한테 설득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직원들은 일하기 싫은 이유가 되는 거죠. 또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동기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조직원들, 구성원들이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바로 이 도전적 업무, 돈만이 아니고 도전적 업무, 뭔가 해냈다라는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도전적 업무, 그다음 내가 창의적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 그리고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청을 하고 개선을 해준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팀 단위로
팀워크로 일하게 해주는 것도 동기부여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부단한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해 준다. 우리가 도전적인 업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려 그러면 직원들의 능력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도전적인 업무만 제공한다 그래서 실망만 있지 재미나 흥미를 못 느끼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 거죠. 결국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경영 또는 인간 존중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가치, 자아 실현이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실적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의욕이 향상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경청해서 고쳐주는 방법. 우리가 사기에 보면 사기의 자객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객열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라는 것은, 선비는 사위직이, 직이라는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죠. 직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사위직이자 사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이런 뜻이죠. 여자는 위열기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이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위직이자 사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위열기자 용이라.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꾸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객열전을 보면 조나라의 지백이라는 군주 밑에서, 대부 밑에서 섬기던 예양이라는 자객이 있었어요. 예양이라는 자객은 이 지백이 조양자한테 죽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온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양자의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가지고 암살이 다 실패했고, 잡힐 때마다 조양자는 풀어줬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복수를 한다라는 정신에 감동이 돼 가지고 풀어줬어요. 세 번째로 잡혔을 때는 조양자는 결국 자기 옷을 줍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줘서 여기에서 칼을 베게끔 해서 옷을 가르게 해서 예양이 비록 조양자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옷이라도 치고 자기 주군인 지백의 복수를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결국은 자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로부터 왜 예양은 이렇게 자기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주군이 자기를 알아주고 챙겨줬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위직이자 사요, 여위열기자 용이라. 다시 얘기하면 자기 부하 직원, 조직원들을 인정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 해군대학원의 케네스 토마스 교수는 저서 열정과 몰입이라는 책에서 Intrinsic Motivation at Work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굉장히 재미와 열정을 느끼면서 일에 몰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일하는 과정에 굉장히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그 담당자가 그 일을 할 만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을 때, 네 번째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만족감, 성취감을 느낄 때 말 그대로 재미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각 구성원들이 이러한 재미와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위키피디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온라인 사전입니다. 무료 사전이죠. 자, 이거가 등장한 배경을 한번 보면요. 19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을 만들기를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능한 사람들도 모집하고 전문가도 모집하고 팀을 짜고 해서 돈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 때마다 자꾸 바뀌어요. 예전에는 뭐 USB에 꽂아가지고 다 볼 수도 있었고 CD에 꽂아서 볼 수도 있었고 또 이제는 그 클라우드에 올려서 볼 수도 있고 등등 점차 이 백과사전이 종이 백과사전으로부터 단계 다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 추진들이 자꾸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위키피디아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자원봉사들이 재미삼아서 백과사전을 만들고 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백과사전 프로젝트를 못 만들 것이라고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2009년 10월 달에 백과사전 프로젝트를 포기를 하고 손을 뗍니다. 반대로 위키피디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미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참여를 해서 지금의 위키피디아 대백과사전을 성공시킨 거죠. 자, 이거는 전적으로 이 조직원들,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이 예전에 어떤 보상과 채찍, 이런 당근과 채찍의 방법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구시대적 발상이 이제는 깨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자율성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실현, 자기 이상 실현 또 이를 통한 스스로의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을 격려해야 된다. 구성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은 미래에 우리가 인간 존중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자율성. 자율성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죠. 왜 일을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합니까? 뭐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경영학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보상 또는 처벌을 통해서 경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느낄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너 참 김 대리가 훌륭한 일을 해서 너 참 잘했어. 그래서 과장으로 특별 승진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 과장이 된 사람은 예전보다는 의욕이 더 우샤우샤 해가지고 풍부해지고 펑펑 저절로 솟아나는 건가?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너는 잘못했어. 그래서 올해 이번 달 봉급은 마이너스 10% 감봉이야.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처벌을 받은 사람은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내가 참 잘해야지. 그래서 분발을 하면서 강렬한 다음 달 회복을 위한 의지를 솟구치겠습니까? 그리고 자, 1년 동안 잘했으니까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특별 보너스를 받으면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해야지. 그러면서 밤에 새벽에도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새벽에 차를 몰고 사무실에 갈 정도로 열의가 솟아나는 건가요? 자, 이러한 퀘스천들. 그냥 보상과 처벌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통적인 경영학에서 얘기했듯이 보상과 처벌만 가지고는 이제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경영학은 사람이 이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을 경시를 했고요. 경제적 모델도 감정적 측면을 간과한 면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외적 보상에 상당히 치우쳤고 내적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경시를 했다. 내적 보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본인이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자아 실현을 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1세기 미래 경영에서는 이러한 내적 보상, 외적 보상도 필요하지만 외적 보상이 없을 수는 없죠.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내적 보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적 보상은 자율성의 근거를 한 내적 보상이 동기부여 방법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20% 타임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시간의 20%는 자기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그 업무를 할 수 있고 네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M의 15% 룰도 같은 의미고 혼다의 실패왕. 혼다는 말 그대로 실패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을 거꾸로 상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상이. 그래서 과감하게 어떤 창의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합니다. 호주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는 페덱스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에 전혀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대로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줍니다. 또 미국의 베스트바이 유통업체죠. 로우에 그래가지고 Result Only Work Environment 로위 그래서 Result Only Work Environment 결과만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네가 출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네가 잠을 자도 좋고 일을 해도 좋고 뭐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 대신 네가 하겠다고 한 것을 이루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굉장히 자율성을 줌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갔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 존중 경영의 방법은 숙련과 몰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일은 당신이 아니면은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야, 뭐 우리 조직에서 나를 진짜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만약에 해낸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해낼 때 보통 사람들은 굉장한 성취감과 몰입감을 보인다는 겁니다.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일에 대한 확신과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일에 대해서 단순히 뭐 100% 보너스 이러한 보상보다도 오히려 굉장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시카고대 심리학과 교수가 있어요. 미하이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권력, 의식적으로 찾는다고 해서 절대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복은 찾아다닐 때가 아니고 좋든 싫든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딘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일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의식주 문제 해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할 때도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미하이 박사는 세 가지 단계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바위 산을 오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갔을 때 그것이 첫 번째 목표. 그다음 이게 달성되면 그다음 어느 정도 갔을 때 어느 정도는 두 번째 목표. 그다음에 정상까지 세 번째 목표. 이와 같이 산을 오를 때와 같이 우리가 구성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단계가 달성이 되면 목표들이 부여되면서 목표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 목표가 촉매작용을 일으키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활동,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벽 등산이나 테스트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서면 큰일 나죠.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 긴장의 상황이 연속되도록 목표와 피드백이 중간중간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몰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성원들이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인간 존중 경영이 될 수 있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도전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도전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실력을 엄청나게 넘어서 도전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점프하면 캐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잘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일 나쁜 것은 바로 무관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숙련과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미하이 교수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도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력은 요게 실력이고 요게 실력이고 요게 과제의 도전성이라 그러면 가장 몰입이 되는 거는 실력도 높으면서 그죠? 실력이 높으면서 도전성도 높은 일을 할 때 가장 몰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도표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몇 가지? 8단계죠. 8가지가 있는데 제일 나쁜 거는 이거 이제 무관심이고 무관심을 빼면은 우리가 실력은 많은데 도전성, 과제의 난이도가 낮으면은 어때요? 권태를 느끼거나 그건 내 할 수 있어. 느긋함을 느끼거나 그다음에 약간 높으면 자신감을 보이거나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거꾸로 과제의 어려움은 난이도는 높은데 실력이 없으면 걱정이, 불안, 각성 이런 등등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력과 과제, 챌린지가 서로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직원들에게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간 존중의 경영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이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내재적 열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치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이나 관심이나 배려, 공감 등을 간과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돈만 벌다가 불행을 맛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리더들은 바로 직원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내적 열망, 예를 들면 이상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진리라든가 사랑 등의 목적을 사업활동에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어 넣어줘야 된다. 당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함으로써 당신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비전과 가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번 강의 시간에도 우리가 핵심 가치를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 리더들은 바로 직원들이 이러한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간 존중의 경영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율성, 몰입,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존중의 경영을 어느 정도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